오늘 아침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지방을 밟고 서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더라고요. 미영아, 이거. 손에 쥔 건 까만 천 주머니였죠. 그 안에는 결혼할 때 맞춘 은반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20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닦은 적 없었는데 밤새 얼마나 문질렀는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은은한 빛이 참 예뻤답니다. 나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성호 씨는 그 말을 끝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자책이 묻어 있었죠.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성호 씨. 이 반지가 우리 20년의 증거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고마워요. 저는 성호 씨의 등을 살짝 토닥여 주었답니다. 저의 20년 전 성호 씨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성호 씨는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해외 영업팀 부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매일 아침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었죠. 늘 어깨가 펴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짊어질 수 있다는 듯 당당했었어요. 결혼 초 제가 무슨 고민이라도 이야기하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한마디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곤 했었죠. 전 그런 남편이 정말 좋았답니다. 성호 씨는 능력 있는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였어요. 큰 아들 지훈이가 5살, 민준이가 4살 때였을 거예요. 주말마다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캠핑을 갔었죠. 성호 씨는 텐트 치는 것도 불 피우는 것도 얼마나 능숙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옆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죠. 아,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난 건 13년 전이었어요. 성호 씨가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성호 씨가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오지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반듯했던 넥타이가 엉망으로 풀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성호 씨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정말 큰 소리 없이 흐느낌만 남아있는 울음이었어요. 미영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내가 가장인데. 그때 전 알았죠. 아, 우리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하지만 그때도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당신은 성호 씨잖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남편을 안심시켜줬었죠. 하지만 13년은 정말 긴 세월이더라고요. 처음 1년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서류를 수백 장 넣고 면접도 셀 수 없이 봤죠. 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 되었어요. 늘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굽어갔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이제 저는 2 아들의 엄마이자 시어머니의 며느리이자 우리 집의 가장이 되었어요. 오늘은 지훈이가 고3이고 민준이가 고2예요. 2 녀석 모두 중요한 시기라 학원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저는 새벽에 나가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회사 콜센터에서 투잡을 뛰고 있어요. 온종일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20번째 결혼기념일 아침,
반짝이는 은반지를 손에 낀 채 주방으로 나섰어요. 텅 빈 지갑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13년 동안 달고 다른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지다고 생각해요. 성호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번 달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답니다. 20번째 결혼 기념일의 여운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실은 언제나 달콤한 기억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들었죠. 이달에 들어온 돈과 나가야 할 돈을 꼼꼼하게 대조했어요. 작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고3 지훈이의 수능 대비 학원비와 고2 민준이의 선행 학습 비용이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 시기가 올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지훈이 학원 한 곳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지훈이는 예민한 시기라 혹시라도 제가 힘든 모습을 보일까 봐 늘 조심스러웠답니다. 그때 성호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평소보다 볼륨을 조금 높였더라고요. 아, 나 지금 가계부 보는 거 아는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성호 씨가 저와 돈 이야기를 피하고 싶을 때마다 저렇게 행동했거든요. 제가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성호 씨, 잠깐만요. 성호 씨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을 껐죠. 응, 미영아.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평소와 다름없는 태연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 지훈이 학원비가 조금 부담이 되어서요. 성호 씨는 재취업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답니다. 솔직히 재취업이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 늘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저의 규칙이었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응, 열심히 하고 있지. 이번에 넣은 곳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곧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공허한 약속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괜히 남편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호 씨가 말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라도 해야 하는데. 텔레비전 소리로 현실을 외면하려는 남편의 모습이 야속하기도 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저의 난관 극복 계획을 실행했어요. 평일에는 주방 보조 일과 콜센터 일을 하고 주말에는 마트 시식 코너 알바를 추가했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하려니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마음에 작은 안정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콜센터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성호 씨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발소리에 놀란 듯 성호 씨는 황급히 작은 노트를 품속에 숨겼어요. 성호 씨 아직 안 잤어요? 몸 상해요. 제가 걱정스레 이야기하자 성호 씨는 어색하게 웃었죠. 응, 잠이 안 와서. 아침에 먹을 커피 내려 마시려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작은 노트 안에 뭐가 있기에 저렇게 숨기는 걸까?
13년 동안 남편의 자존심은 얇은 유리 조각 같았거든요. 깨질까 봐 두려워서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성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면접 보러 간다고 늘 정장을 입고 나섰죠. 하지만 밤늦게 돌아온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답니다. 이상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구두가 저렇게 깨끗할 리 없는데? 저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났어요. 우리 집의 갈등은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무너진 자존심과 그것을 지켜주려는 저의 침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죠.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다음 날 아침 성호 씨가 집을 나선 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성호 씨의 뒤를 밟는 제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렸죠. 성호 씨가 정장을 입고 가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성호 씨는 버스를 타고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내렸어요. 그리고는 공원 구석의 작은 건물로 들어갔죠. 문 위에는 XX 재활복지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재활센터? 왜 여기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성호 씨는 센터 안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는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더라고요. 제가 숨어서 지켜봤더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구인 광고지가 아니었어요. 작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운동 시간표 같은 거였죠. 이게 대체 뭐지? 그때 저 멀리서 우리 시어머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은 7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죠.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이 안 좋아지셔서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성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어머님의 굽어진 등을 받쳐드렸죠. 어머니, 운동하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성호 씨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놀랍게도 성호 씨는 어머님과 함께 공원 구석에서 재활 운동을 돕고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님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행을 도왔죠. 그 모습은 영락 없는 물리치료사 같았어요. 성호 씨의 정장 차림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저는 따뜻함과 함께 혼란을 느꼈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호 씨는 그 재활센터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운동을 했죠. 저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효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호 씨는 그곳에서 재활 보조 교육 같은 것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아마도 이런 일을 한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남자가 작은 재활센터에서 어머님을 돌보는 일 외에 다른 사람의 재활을 돕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거랍니다. 그러던 중 성호 씨의 가방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밤에 성호 씨의 셔츠를 정리하다가 떨어진 것을 주었죠. 미영아, 이거라도 보태야 마음이 편해.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그 쪽지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성호 씨가 재활센터에서 소액의 일당을 받고 그 돈을 모았던 거였죠. 13년간 쉬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려 노력했던 그의 눈물이 응축된 돈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 돈을 보고 울컥했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무기력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일 새벽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호 씨는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나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성호 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이 돈을 가계부에 넣으면 성호 씨는 아마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랐죠. 아니면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더 깊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저는 성호 씨의 숨겨진 노력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부 사이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짐을 지고 가야 했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 침묵의 벽을 허물어야겠다고요. 다음 날 밤 저는 성호 씨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답니다. 성호 씨는 평소보다 늦게 새벽 1시쯤에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성호 씨는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옷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성호 씨.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답니다. 성호 씨는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어요. 아, 미영아. 안 자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죠. 그리고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거실로 걸어갔어요. 성호 씨의 얼굴은 피로와 당혹감으로 가득했답니다. 오늘도 재활센터에 다녀왔어요. 어머님 운동시켜 드리고 일도 하고요. 제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호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그는 벽에 등을 기대더니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당신 어떻게 알았어? 성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격앙되었어요. 저는 셔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새 장과 쪽지를 꺼내 성호 씨 앞에 내밀었어요. 이 돈, 이거 보태려고 새벽마다 나간 거예요. 성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왜 나한테 숨겼어요?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음은 참았답니다. 성호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말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 내가 대단한 일 하는 줄 알았어? 재활센터에서 남의 몸 주무르는 일? 당신이 13년 동안 혼자 가장 노릇했는데 내가 그깟 푼돈 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냐고. 그의 외침은 정말 절절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책감이 폭발하는 소리 같았죠. 저는 성호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비밀이 필요 없는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목소리도 커졌죠.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고 숨긴 게 더 아파요. 내가 당신이 일자리를 잃은 것 때문에 당신을 무시할 사람 같아요. 성호 씨는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죠. 미영아, 미안해.
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당신은 이렇게 억척같이 뛰는데 나는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나라도 뭘 해야 하는데. 성호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13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솔직한 울음이었죠. 저는 성호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죠. 성호 씨는 내 남편이잖아요. 가장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매일 어머님 돌보고 아이들 등교 챙기고 나에게 늘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울음 속에서 모든 오해와 자책감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13년간 덮어두었던 아픔의 민낯을 마주한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 우리 부부의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해졌답니다. 낡은 음반지가 꽉 조여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의 격정적인 충돌 이후 우리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묵직한 응어리가 풀어진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재활센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저에게 숨기지 않았죠. 출근하는 제게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 역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13년 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호 씨가 매일 새벽마다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제가 이제야 온전히 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쁨.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터에서도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문득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20년 전 저는 성공한 남편의 든든한 아내였어요. 남편의 명함이 저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13년의 세월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보다 나를 아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땀 흘리는 남편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성호 씨가 마당에 있는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13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예전에 성호 씨는 꽃이나 화단에는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성호 씨,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응. 오늘은 힘든 분들 많이 도와드렸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좋더라. 그의 얼굴에는 오래전 제가 알던 당당함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잔잔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아이들과 시어머님과 함께 둘러앉아 평범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고3 지훈이는 밥을 먹다가도 펜을 놓지 않았고 민준이는 시끄럽게 텔레비전을 켰죠. 시어머님은 밥 투정을 하셨고요.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녁 식사 풍경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야말로 저희가 13년 동안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성호 씨의 말 못할 희생과 저의 억척스러움, 그리고 아이들의 묵묵한 성장이 만들어낸 현재의 기적이었죠. 이제 저희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제 취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이 네 식구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성공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성호 씨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죠.
저는 성호 씨와 결혼 20주년에 받은 낡은 은반지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이 반지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절대로 녹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13년의 시련을 견뎌낸 저희 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의리가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튼튼하게 살아갈 거랍니다.